예, 오늘 주제는요, 한민족 역사문화의 DNA, 천부경과 태일문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 민족의 역사 정신 중에서 이제 우주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부경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말씀으로 천부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 수는 없고요. 천부경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천부경을 그동안 다른 데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에게 천부경의 더 깊은 심오한 진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안내가 되는, 그런 안내자가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간략하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에 대한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시청을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한국인인가? 그대는 한국 문화의 혼을 지니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자.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역사 문화의 근원을 손부리째 잃어버렸다. 저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나라 한국에서 출발해 배달 단군조선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동방 9천년 역사문화의 원주인인 한민족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나라는 분단되어 핵전쟁의 위기로 치닫는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수습해야 할 정치 리더십은 실종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아우성이다. 즐거이의 삶, 우리의 고뇌는 기파만이 간다. 창이 공가는 역사전쟁 중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삼국은 문화주권 쟁탈전, 즉 역사전쟁이 거세게 휘말려들고 있다. 수천 년에 걸쳐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역사, 특히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손구리째 지워버리고 근세의 역사까지도 온통 중화사관, 식민사관으로 무참히 날조 왜곡해놓았다. 이로 인해 세계인은 물론 한국인조차도 웅대한 이 뿌리 역사를 까맣게 모른다. 황금시대를 열었던 소중한 원형문화도 대자연과 하나 되어 살았던 위대한 신교의 영성문화도 다 잊혀졌다. 오늘의 한민족은 오히려 자신의 뿌리 역사를 신화로 치부하며 원형문화와 진정한 역사 정신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예,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 영상이 마지막에 소개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우리들의 잃어버린 그 역사 문화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동학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천부경은 어떤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우리가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그 섭리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한 해 한 해 살아볼수록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되면 다음에 아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네 박자가 한 번이 되면 하루가 되거든요. 또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됩니다. 그렇게 네 박자가 한 번씩 반복이 될수록 하루, 이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년이 가죠. 그렇죠? 그 1년이 또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겨울이 가고 어떻게 됩니까? 봄이 오죠. 그렇죠? 예. 잘못 말씀드렸네요.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가다가 다시 봄이 되고 그 다시 또 한 달 한 달 가다 보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네 박자가 올라가서 1년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1년, 2년, 3년 내 인생에 봄이 가고 내 인생에 여름이 오고 내 인생에 가을이 오고 어느덧 내 인생의 겨울이 노년기를 이제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우주의 아주 엄정한 법칙인데요. 환단고기를 이제 우리가 접해보면 이 환단고기의 뜻이 밝을 환자에 밝을 단자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 아버지의 정자와 내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든 만유 생명이 나온 하늘과 땅을 우리 조상님들은 천지 부모님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난자가 있어야 되듯이 그 정과 난에 해당되는 그 하늘의 생명이 바로 하늘의 그 생명을 환이라고 하고 땅의 생명을 단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 안에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인자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그 천지의 이 환과 단의 생명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환과 단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한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1895년에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아주 무참하게 이렇게 이웃 국가에 의해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요. 그때 불과 2년 후에 갑자기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언하거든요. 그때 왜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냐는 거죠. 그 환단고기의 진실을 모르면 왜 고종황제 그 당시에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는지, 과연 그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이제 그 주권이 그때는 황제에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국민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 됐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걸 오늘 천부경 공부를 통해서 소중한 메시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서에 대한 공격하는 얘기도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대한사랑 활동도 그렇고 이제 STV 유일하게 이제 대한사랑 활동을 도와주는 STV 방송에서 여러 이제 우리나라의 의식 있는 학자들이 시청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양심 고백을 하는 학자들이 한 명씩 생기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기동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성균관대학의 그 유학대학원의 원장까지 했던 아주 대학자인데요. 우리나라 사서상경을 다 번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을 들여다보자. 이제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거를 방치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거를 찾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한국 사상의 기원과 내용,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한국 사상의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환단고기. 교육자들, 특히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가 그건 위설의 잘못된 책이래. 진짜 아니래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는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위설이니까.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봐야만 될 때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결정권을 가졌다면요, 국보 1호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선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기를. 그래서 저도 해설서를 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해설을. 철학의 눈으로 그간에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학의 눈으로 보면요, 엄청난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철학으로 봤던 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대한사랑에서 꾸준히 했던 그 환단고기 이 콘서트에 그 연사이시자 그 환단고기 역주분 완역본의 저자이신 그 안경전 STV 이사장님께서 그 환단고기 콘서트를 하는 그 핵심 어떤 큰 맥이 뭐냐, 바로 이 천부경에서 시작된 한민족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해서 대국민에게 10년 동안 이렇게 넘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오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 책을 자기도 환단고기에 대한 번역본을 이렇게 썼다고 이제 출간이 됐는데, 그 서문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저는 참여하는 글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가 우리나라 땅의 지성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이고 이런 걸 가르쳤는데 뭐냐? 자기가 공자 맹자 책을 이렇게 볼 때마다
잘 설명이 잘 안 되더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환단고기를 보니까 공자 맹자의 사상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이기동 교수라고 쳐보시면 이분이 뭐 EBS라든지 굉장히 이런 강좌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단고기에는 이 세상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단순히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를 알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얻기 위해서 그 철학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이제 접해야 되는데요. 오늘 천부경을 통해서 그 철학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 민족은 세상을 바라봤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 때 여기도 지금 옆에 성당이 있는데요. 누가 아프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실현을 당했다, 어떤 분은 성당에 가시는 분도 있고 절에 가시는 분도 있고 무당한테 가시는 분도 있죠. 그죠? 우리 또 주부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은 주로 1년에 한 번씩 꼭 어디 갑니까? 정보 용한테. 예? 나름대로 다 뭔가 인생의 그 의지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가만히 보면 예수석가 공자님이 있기 전에 우리 역사가 환단고기는 7,000년이 더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그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자 그러면 불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5,000년, 6,000년 전에 십자가하고 만자를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썼어요. 같은 의미로서. 그래서 정작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철학을 가졌고 힘들 때는 누구에게 의지했고,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밝혀준 유일한 책이 이제 바로 환단고기인데요. 그런데 왜 이걸 모르냐, 아까 이걸 위사라 그러냐면 사람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좀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보면서 좀 잘생겼다. 지금 웃는 분들은 공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웃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웃는다고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관점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개를 키운대요. 한 가지 개는 뭐겠습니까? 맞추신 분은 2시간이 넘기 전에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무슨 견일까요? 편견. 여러분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편견. 그 다음 무슨 견이요? 비슷한 건데. 예, 꼭 나가십시오. 2시간씩 하면. 오늘 제가 저번에 강좌를 할 때 2시간을 넘어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한 천부경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시, 한 40분 넘어가면 끝나는 쪽으로 마음은 그렇게 항상 먹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환단고기를 가짜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중국이 2000년 동안 최근에 근세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 왜곡시켜놨어요. 그것이 해방 후에 바로 잡혀야 되는데 교정이 안 되고 그대로 그 일본이 만들어준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고, 그 지금 결과물이 우리들 자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안중근 의사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향해서 그때 총알을 이렇게 날렸거든요. 세 발을.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초대 교수를 했던 이병도 교수고요. 이분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구히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전략을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제국주의자들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그 민족의 영혼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지우는 방법이 뭐냐면 역사를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똑똑한 일본 동경대 출신 3인방을 투입을 해가지고 역사책을 다 불태우고 새롭게 쓰는 작업을 할 때 거금을 들였는데, 그때 비서관 역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국정교과서 편찬위원장까지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써놓은 조선사 35권 우리나라 건 다 싫어하고 조선 너무 맞아야 되고 이런 식의 써놓은 그 조선사 35권을 표절해가지고 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국정교과서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바로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6,000년 전에
유라시아 내륙의 환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류의 문화의 고향, 우리들의 고향이거든요. 정신의 고향이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의 뿌리가 사실 한국에서 온 건데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삼국 유사에는 서규 한국이라고 옛석자, 이술유자, 발굴 한자, 나라국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국자를 파가지고 인자, 환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조작을 한 인물이 바로 이 금서령이라는 이만희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조작한 만들어준 그 관점, 그걸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부셔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된다.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 대한사람 활동이 아까도 소개가 나왔는데 바로 이 식민사관을 거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하는 역사의 관점은 뭐냐면 대한사관이에요. 대한사관. 네, 대한사관. 그 오늘 아까 천부경과 태일문화라고 했는데 그 대한사관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게 바로 이 태일문화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나라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조선족 500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유교 국가였죠, 그렇죠? 그다음 고려 500년 있었고 이건 무슨 국가였죠? 불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국가입니까? 그러면 여기 불교 국가였고 여기는 유교 국가였고 지금 무슨 국가죠? 무슨 국가입니까? 네? 무슨 국가요? 장교.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서 선거하려면 다 어딜 가야 되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잖아요. 이제 선거철이면. 뭐 옛날에 뭐 고소영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를 가야 된다. 네? 지금은 예수님의 국가가 됐어요. 사실은 어떤 이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의 나라였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나라였거든요.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불교가 들어와서 가장 불교 문화가 꼽힌 나라가 어디냐? 전 세계에서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려에 불화가 있거든요. 불교에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똑같이 불화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그러는데 우리나라 불화를 못 따라가요. 중국하고 일본이. 그래서 이 고려 불화 애들 너무 탐내가지고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올 때 뒤에서 다 그걸 했다는 거야. 가가지고 불화 하나만 훔쳐다 달라고. 네. 그 정도로 이 불교의 꽃이 핀 곳이 바로 고려입니다. 조선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주자 이후에 뭡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율곡 이이죠, 그렇죠? 이분들의 철학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회의 이 성장과 이런 그 믿음을 교황님도 이제 찬양을 할 정도거든요. 못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냐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는 아시죠? 그렇죠? 고려는 주로 고려를 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고려? 그렇죠. 최수종 씨 아시죠? 하이란 남편. 조선은 누가 세웠을까? 조선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폐해거든요. 드라마로 배워가지고 헷갈려요 갑자기. 조선은 누가 세웠죠? 전이란 남편. 이거도. 그 다음에 대진국은 누가 세웠어요? 대진국. 우리 발해. 후고구려. 최수종 씨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옛날에 또 세웠거든요. 그 다음 고구려 누가 세웠죠? 고구려. 대한민국 만세 아빠. 국민들이 드라마로 역사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 가야까지 해서 사국시대인데 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이 열매가 맺어졌던 곳이 바로 가야였거든요. 이 가야를 또 없애버려요, 일본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임나일본부를 갖다 놓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요, 대강으로 고구려. 그 전까지 오면 사람들이 이제 블랙홀로 빠지는 거예요. 그 전에 북부여가 있었습니다, 북부여. 예?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군의 조선이 있었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짜장면 배달을 잘했다라고 하는 배달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배달이 바로 짜장면 배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뜻이 뭐냐면 다 광명이에요. 광명. 처음에 환국, 물론 환국은 우리 한민족만의 국가가 아닙니다. 12개의 연방국가로 되어 있었거든요. 온 인류의 고향의 국가예요. 중국의 뿌리, 일본의 뿌리, 모든 5대양 6대조에 사는 모든 전 인류의 뿌리 고향 국가가 환국인데요. 그 광명의 나라가 6,000년 전에 사박화가 진행되면서 중앙아시아가 그러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때 그 한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여러분 광명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 뜨는 곳을 향해서 먼저 가겠습니까? 해 지는 곳을 향해서 먼저 가겠습니까?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나라는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만주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백두산을 중심으로 여기가 밝은 땅의 나라다. 그래서 응달, 양달 들어보셨죠? 그렇죠? 배달은 바로 밝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뭐냐? 조일선명이에요. 아침 해가 뜰 때 세상이 분명해지죠. 맞지? 맞나요? 그리고 뭡니까? 북부여. 부여라는 건 불이거든요. 부여께 동이터 온다. 고구려, 원래는 고구리. 이게 밝을 입자거든요. 대신국토 말로 이건 동방의 해 뜨는 동방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부활시킨 거고요. 이 조선은 이 조선을 부활시킨 거죠. 정신. 쭉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광명이에요. 그래서 이 광명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옷도 흰옷을 입었거든요. 저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100년 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최고로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추운 겨울날 그 얼음을 깨면서 한국의 그 아낙네들이 그 손이 꽁꽁 얼어가는데 뭐냐면 그 얼음물을 깨가지고 뭐냐면 그 흰옷을 빨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그 광명에 대한 그 백색에 대한 그 한민족의 그 뭔가 사무친 그 정서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쭉 지금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천부경을 알고 보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면 몇 번째 나라가 됩니까? 10번째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든 남한이 통일을 시키든 어찌됐든 간에 통일이 되면 10번째 나라가 나오죠. 그렇죠? 그 10번째 나라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이게 4대 강국이 신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인류의 세계사적 의미에서 지금 어디쯤에 와 있냐? 우리는 되게 어디에 와 있냐? 이거를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뭐 좀 기본을 깔기 위해서요.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제 시간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모든 그 속에서 지구는 자연과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인간과 이 문명이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변하면서 이렇게 산이 깎이기도 하고 땅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꽁꽁 얼은 이렇게 빙하기가 오기도 해서 왜 이 해양 생물은 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와 있을까? 상점벽해라고 하는데 어째서 동안 바다가 산 바닷속으로 꼭대기로 가라앉아야 할까? 가라앉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강에 사는 악어가 사하라 사막을 떠돌게 됐을까? 그 해답은 오로지 시간을 이해할 때. 시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아무리 환단곡이라는 책이 위대하다지만 100% 그걸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감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그걸 다 봐가지고 그걸 다 아냐 이거죠.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사과가 이렇게 빨간 사과를 만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의 법칙을 아시는 분들은 뭡니까? 봄에는 그 사과 나무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빨간 사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꽃이 폈겠죠. 그렇죠? 네? 그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해서 잘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구의 어떤 이 나이, 지구의 어떤 시간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빙하를 매년 눈이 오면 표면에 얼음층이 생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런 얼음층은 계속 쌓여갑니다. 과학자들은
얼음층을 뚫고 과거 기구의 단서인 얼음 기둥, 즉 아이스코어를 채취합니다. 여기에 11만 년 전 기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면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이 눈이 있던 곳의 기온은 어땠는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었고 화산이 폭발했는지,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는지, 대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그 나무의 나이를 알듯이 이 지구의 나이테가 뭐냐면 바로 이 빙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걸 밝혀냈냐면 지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빙하가 와서 이렇게 꼭꼭 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너무 더울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빙하가 옵니다. 다시 또 이게 뜨거워져요. 이걸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 이렇게 약 13만 년이라는 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기가 있더라. 이 지구에 어떤 시간의 법칙이 쉽게 말하면 하루에도 아까 네 박자가 있듯이 이 지구에도 큰 어떤 사계절이 있더라. 이걸 과학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천부경이라는 게 1만 년 전 황금시대 때 이게 출현한 이 진리의 경전인데요. 이 환국이 출현한 게 여기 5만 년 전이거든요. 현생인류. 지금 인류가 5만 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제적인 환국이라는 건 뭐냐면 1만 년 전이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5만 년 전, 4만 년 전, 3만 년 전, 2만 년 전, 1만 년 전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온이 된 게 뭐냐면 약 1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단고기가 우리 환기 9200 몇 년 하는데 오늘날 그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실제적인 역사 기록이 나와 있는 그 환단고기가 1만 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왜 1만 년 전에 문명이 출현할 수가 있었냐? 바로 이런 기후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12,000년 전에는 아직 빙하가 다 녹질 않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얼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동해도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동해가 호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연 부분이 10,000년 전 이렇게 돼가면서 싹 물러가면서 어떻게 되냐? 오늘날과 같은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게 약 10,000년 전이다. 그러면서 이때 농업혁명, 농사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정착을 해가지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뭐냐면 1만 년 전에 바로 한국이 출현한 겁니다. 이 중앙아시아 일대. 지금 중앙아시아가 아니고 여기 거의 사막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빙하가 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냐면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물이 전체 사라진 게 언제냐면 이렇게 한국이 다 이동해 갔다 오거든요. 이 동서문화로. 다 문명은 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가는데 그래서 문명을 보면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수메르 문명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명이 이러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계 4대 문명이 이 거의 일정한 이 위도상에서 출현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럼 뭔가 이렇게 북쪽의 문명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그 북쪽에 있던 그 황공 문명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이 일부 발견된 게 뭐냐면 바로 저쪽 만리장성, 여기가 중국이 이렇게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오랑캐를 막는다고. 바로 그 오랑캐는 바로 우리나라 민족 동이족을 얘기하는 건데 그 동이족이 살던 이 중국 만주 땅에서 뭐냐면 세계 4대 문명보다 1000년에서 3000년이 앞서면서 중국 화마 문명보다도 3000년까지 앞서요. 그러면서 현재 중국 땅에 있는 모든 문화의 최초라고 하는 거는 만리장성 밖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1980년대. 이거를 뺏어가기 위해서 한 게 동북공정인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까 고구려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배달 조선의 역사를 뺏어가는 게 동북공정인데 우리나라는 한국 배달 조선 자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역사로 지금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고구려 뺏어가는 줄만 아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의 유명한 이 그리스의 대서사 아주 유명한 우리 헤시오도스가 그리스의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보면 금시대, 은시대, 동시대, 철시대 이가 있었다 얘기하거든요. 이 금시대는 황금시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의가 온누리에 흘러넘쳐 구태여 사회 규범이나 법으로 강제함이 없어도 이때 사람들은 서로 갈등도 느끼지 않았던 만큼 말다툼도 없었고 화목하고 무의자연의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살았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 구조였고 낙원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정확히 환단국의 환국시대에 대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부차서원인데 무슨 얘기냐면 풍요로워서 뭐냐면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여기 보면 무병 아시죠? 없을 무자 질병병자. 근데 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6,000년 전에는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파보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까 편견,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로 갈수록 더 무식하게 우가우가 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배우셨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6,000년 전에는 땅을 파보면 무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6,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뼈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보다 뼈가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앓았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 뭐냐면 없을 무자에 뭐라고요? 군사병자. 전쟁을 하지 않았고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도 많고 질병도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6,000년 전에 아까 사막화가 되면서 이 문명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아주 풍요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이상적인 이런 문명 시대가 자연 환경의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떻게 되냐? 이 조세켐 아시죠? 신화의 힘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문명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대한 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뭔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뒤집어졌냐? 이거를 영국에 있는 스티븐 테일러는 이 사람도 사회학자인데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난폭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냐?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뭐냐? 그게 6,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냐? 한 5년, 1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고한 문서는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원전 4,000년, 그러니까 6,000년 전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이 환국이 무너지고 이 배달이 열리기 시작한 시대. 이때 뭐냐? 사하라시아는 뭐냐? 사하라 사막이죠. 아프리카 북쪽에 사하라 사막이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아시아, 이걸 합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중동 이쪽, 중앙아시아까지. 여기가 뭐냐면 6,000년 전까지는 비옥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빙하가 녹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빙하가 다 녹으니까 어때요? 물이 없어진 거예요. 한 4,000년, 3,000년 지나면. 그러니까 뭡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져요. 물이 없으니까 동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냥도 못 해. 물이 없으니까 식물도 안 사. 그러니까 채집도 못 해. 그렇죠? 그래서 뭐냐?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결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대탈출을 했다. 엑소더스.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세계 4대명 동서로 아까 이동해 가고 남하하기 시작했다라고 서구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 결론. 이게 환단국이 되어가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양 문명 아까 동방으로 온 건 바로 배달국이었고요. 그때 서양으로 간 게 뭐냐면 바로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서양 문화의 모든 수메르 문명이 어디서 왔냐? 이게 서양 역사에 아주 이게 수수께끼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사막화로부터 탈출한 난민이었을 거다. 환국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서양 문명의 뿌리가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무슨 뭐 인도 힌두교, 뭐 이집트 이게 다 수메르에서 왔는데 그 수메르가 어디서 왔냐? 환국에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단국에 접목을 해보면. 그래서 그때 환단국에 보면 인다 삼핍이다. 사람은 많은데 삼핍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환경이 척박해지니까. 그래서 뭡니까? 생도지 무방이다. 여러분 좀 졸리시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원전이거든요. 환단국의 원전인데 자 시에 인다 삼핍하야 우기 생도지 무방. 생도지 무방이다.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뭡니까? 대인 환웅이 바로 그 배달국의 환웅 아시죠? 그렇죠? 이 배달 문명을 개척한 그 통치자의 호칭이 바로 환웅인데 그 환웅이 18분 있었고요. 바로 여기는 첫 번째 환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인환웅에서 뭐냐면 이 대인환웅을 모시던 곳이 바로 불가에 가면 무슨 점입니까? 대웅전이거든요. 대웅전. 네. 바로 이 환웅을 모시던 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혀지고 우리나라 절에만 대웅전이 있죠. 그렇죠? 전 세계 대웅전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불교국가를 가도. 그래서 그때 이 민심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새롭게 문명을 개척하가지고 하는 새롭게 뭔가 이런 그런 풍요로운 세상을 열라는 열망을 품은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단군 신화의 곰하고 호랑이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는 이 환웅이 이 광명 문화를 이끌고 와보니까 그때 올 때는 이거는 왔을 때 광명이 문화를 가져왔는데 가보니까 거기 토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호랑이와 곰을 토템으로 하는 두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곰하고 호랑이가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거기서 한당국에 보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풍배, 우사, 운사 이렇게 행정, 입법, 사법에 삼법 기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요 부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조직을 했다. 나라를 열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환웅천왕이 조자 개천으로 생민시화 실세. 환웅천왕이 바로 이 개천, 이 바로 배달국을 연 날을 바로 개천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개천. 그러니까 개천에서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그 황국의 문명을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와서 이 동방 땅에. 그래서 생민시와 이 백성을 이렇게 교화를 하면서 이 광명의 문화를 이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때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연천경 하시고 뭐라고요? 강신고 하사 대우구중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뿌리 3대 경전이 바로 천부경, 뭡니까? 삼일신고, 이 참전개경인데 바로 이 천부경과 이 삼일신고를 교과서로 해서 백성들에게 진정한 이 하늘과 땅의 의미는 무엇이고 인간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고 인간이 정말 그 밝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공부법이 담겨있는 바로 천부경과 삼일신고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경의 비밀을 여는 자 진정한 대인호 거듭나리라 말씀드렸는데요. 천부경 노래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두 곡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동요로 된 거고요. 하나는 타령인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타령을 한번 어떻게 해서 국악 버전으로. 자, 천부경은 81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글씨, 마음씨, 말씨, 말이 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글씨, 글이 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씨, 인간의 마음이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거든지 있잖아요. 글을 쓰고 그 말이, 글과 말이 진리적 메시지가 있을수록 그걸 소리내서 말을 해보고 써보고 하면 반드시 그 기운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권에서 이런 경전 문화에서 보면 사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소리에서 읽고. 그러니까 이 천부경을 서울에서 어떤 분이 강좌를 듣고 나서 천부경을 읽었는데 안경을 벗었어요. 아, 예. 너무 충격적입니다. 시신경이 살아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천부경을 읽고, 왜냐하면 모든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에, 그 어떤 글에 진리적 메시지가 심오할수록 거기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몰라도 열심히 이렇게 따라 읽고 소리를 내다 보면 반드시 기운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약간 쑥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뭐 마음속으로 불러보시는지요. 자. 일정
이거를 입을 좀 움직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은 만큼 자기한테 천지 기운이 도는 거거든요. 환단곡이 이 천부경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이거는 1로 시작해서 1로 끝납니다. 노래가 1시 무시일로 시작해서 1종 9종일로 끝나는데 81자인데 그 중에 1부터 10까지 수가 31자예요. 보통 경전이라고 하면 뭐 책이 유가에는 사서상경, 불가에는 불경, 기독교에는 성경 이렇게 경이라는 게 보통 책이 한 권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건 81자밖에 안 되는데 경을 붙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로 돼 있어요. 수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것은 서양 수학처럼 하나, 두 개, 세 개 머리를 세는 게 아니고요. 양적인 수학이 아니라 그 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진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포가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법수다 또는 이치가 들어있다 해서 이수다 어떤 천재 징조 기미가 들어있다 해서 상수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게 동양 철학을 그래서 상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환국은 천부경은 아까 말씀처럼 환국 때부터 구전돼 왔어요. 환국 시대 때는 6,000년 전까지는요 전세 문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어떤 문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체계화된 대중화된 문자는 6,000년 전에 2000 이후에 동서양에 출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환국 3,000년 동안은 구전이 됐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이게 배달국 시대 때 문자가 나오면서 기록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신지역덕의 녹도문이라고 그 사슴 발자국에서 힌트를 얻어 처음에 녹도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고은 최치원 선생에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게 있거든요. 근데 이 천부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서양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이 무철학으로 유명하다. 서양의 무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원래 서양에서는. 근데 이분은 무철학으로 유명했어요. 서양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동양은 노자도 뭐라 그러냐 도덕경에 보면 유생어무다. 있는 것은 무에서 나왔다. 그 서양 사람은 무 그런 게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뭐냐면 뭐가 우리들이 다 어디서 나냐면 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는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 무죠. 이 바로 그런 무인데 하이데거는 그 무에 대해 눈을 떴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바로 천부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철학자잖아요. 철학자인데 자기가 철학인데 정말로 뭔가 최고의 자기도 죽기 전에 인생 최고의 어떤 이 철학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동양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 이게 서울대학교 박종호 철학과 교수를 자기 프랑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한 얘기를 이 박종호 교수가 고백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유일하게 천부경이 문서로 남아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유일하게 천부경의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 박종호 교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의 또 철학과 교수 아니냐. 당신 나라 역사를 보니까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2000년 동안 그 대륙을 통치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이 퍼펙트한 그 역사 문화를 가졌던 위대한 나라라는 걸 내가 알았다.
동양 문화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라 당신네 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종훈 교수는 해방 후에 그런 식민사관에 이미 자기가 역사관에 물들어 있었는데 듣도 보도 않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야, 어떻게 해서 그 단문조선이 그런 위대한 통치 역사를 가졌냐. 그게 바로 이 천부경 철학 때문에 그러는데 그 천부경에 대해서 나한테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러니까 박종훈 교수가 뭡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이 그런 위대한 나라인지도 몰랐고 천부경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이거를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이제 고백한 얘기가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거든요. 자, 요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천부경은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전병훈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도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책을 낼 때 자기가 그때 이 천부경을 알아가지고 그 천부경을 자기 책 서문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100년 전에 이미 주요 거의 주요 국가에 수십 개 국가에 이게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 이게 그 당시 100년 전에 이게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천부경이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 서양으로 간 천부경을 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그걸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동서에 보면 어디서 배울 데는 없고 나름대로 이 천부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당국이 천부경 콘서트를 유튜브에 쳐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잠깐만 볼까요? 네, 한국 철학의 최고 1인자가 박종훈 교수라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를 초대를 했다는 거. 분명히 이제 알았을 테고. 역사가 비델름이 도교에 공부하면서 이제 인수에 들어간 독일의 리아 텔르그마 종기 여동변에 신선된 책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 독일어판으로 나왔잖아. 이 리아르트 비델름이 독일로 들어갔다가 20년대 와가지고 전병훈의 이 책을 보고 아마 충격을 받고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간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독일, 불란서 뭐 여러 나라로 이제 서양으로 갔는데 이게 29개국 약 150개 나라에 이미 1900년대 초에 이 정신철학 통편이 갔는데 이 정신철학은 앞에 서문에 천부경이 그 80일자가 실려 있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 29개국 150여 개 대학교에 이미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가 서양의 지성인들이 천부경이 뭔지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천부경이 읽려면 기본에 동양철학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학이란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원래 대학이잖아요. 대학, 큰 배움이라는 뜻인데 우주라는 뜻 아닙니까? 원래 유니버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배운다, 천지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큰 배움인데 우리 육아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보면 3강령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빈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가면 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배움을 배워서는 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학은 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먼저 제명, 있을 제자, 밝을 명자. 밝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명덕. 쉽게 말하면 명덕은 뭐냐? 아까 인간 마음속에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밝고 밝은 그 천지 광명이 다 들어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냐? 그 있는데 그거를 꺼내 쓰지를 못하고 그냥 돈 버는데 세속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열중하다가 자기 안에 그런 대광명의 씨앗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뭐냐? 첫 번째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광명의 생명을 회복한다. 먼저 행복하면 뭡니까? 내가 밝아지죠. 그렇죠? 내가 밝아지면 뭡니까? 옆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제신민이다. 새로운 진짜, 백성 민자.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변화돼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 세상이 광명의 세상이 되겠죠. 그럼 뭐냐? 제지연. 그치는 데 있다. 뭐냐? 지선. 지극히 선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주 태평한 그런 세상, 유토피아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8가지 조목을 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뭐죠?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럼 그 수신전이 뭡니까?
수신. 내 몸을 닦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심이라고 나옵니다.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해라. 근데 인간의 마음은 계속 하루에도 이게 파도를 치거든요. 그럼 배가 막 흔들려요. 그럼 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닷을 내리죠. 그게 뭐냐? 마음속에 뜻을 품는 거다. 성의라고 하거든요. 정성스러운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소원을 하는 거예요. 네. 분명한 일은 자기 인생의 이 꿈을 이렇게 갖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인생이라는 거 보면 저도 살다 보면 사람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꿈이 큰 사람과 꿈이 소박한 사람. 99.9%가요. 사실 거의 꿈이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데 살다 가거든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다가. 네. 거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세상에 눈을 떠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뜻을 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전 단계가 뭐죠? 바로 격물치지라는 얘기 들어보죠. 그러면 뭔가를 인생의 뜻을 딱 노선을 정하려면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세상의 수많은 길 중에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럼 뭡니까? 치지. 이 세상에 대해서 알미 지극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세상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경물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세상, 이 천지 우주를 뚫어지게 보라. 바로 이 경물치지하는 공부가 바로 이 천부경 공부거든요. 해볼까요? 한번.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찬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뭐 기본 상식적으로, 이거는 동서복음에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 삶의 큰 방향타죠. 이 세상을 먼저 뜻을 정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죽도록 해야 되는구나. 뚫어지게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뭐냐? 뜻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인생은 뜻이 안 정해지냐?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안 관리도 안 되고, 결국 뭐냐? 나라도 요모양 요꼴이고 세상도 요모양 요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의원 가면 한의사들이 공부를 하는 책이 뭐냐면 황제내경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바로 아까 아버지의 생명을 정이라고 하고 어머니 생명을 난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의 정자가 여러분이잖아요. 그치? 아닙니까? 정자였던 시절 기억나시죠? 근데 막 달려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정자는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걸 양이라고요. 난자는 뭡니까? 이걸 딱 싸죠. 이게 수렴하는 거. 네? 이거는 음이거든요. 양지, 음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음과 양이 뭐냐? 천지의 생명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은 양이요. 땅의 생명은 뭐다? 음이다. 그래서 이 음양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멋있는 말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양이라는 것은 천지지 도야요. 만물지 감기며 변화지 부모며 생살지 본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뭐냐? 천지가 흘러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이 우주는 어떤 길을 가느냐? 한 번은 음의 길을 가고 한 번은 양의 길을 가는. 그게 뭐냐? 한 번은 하루에는 바로 밤의 시간대가 음의 길이에요. 모든 것 집에 들어와서 쉬죠. 낮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밖으로 나오죠. 이게 양이에요. 양지에는 모든 것이 위로 올라가고 막 분열이 되죠. 음지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수축하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치? 우주는 복잡한 것 같지만 음과 양이라는 두 박자의 길을 갑니다. 1년도 보면 하절기, 동절기. 여러분들 인생도 보면 뭡니까?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어느 날 인생이 꺾였어.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아직 그거 못 느껴보신 분. 우리 앞에 여기 몇 학년이세요? 무슨 상황이에요? 대학교 상황인데 청포인 줄 알아. 저기 청소년인 줄 알았어요. 뭐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고 그래요? 몸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거의 유일한 지금 예전같이. 대부분 요게 내 몸이 예전같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네? 저분은 아직 오르막길이에요. 뭐 피곤이 뭔지 몰라요. 저런 분들은. 그리고 저 나이 때는 밤만 되면 강해져요. 눈 기운이요. 네? 낮에는 눈이 비시시는 밤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뭘 먹고 막 합니다. 아무튼 천지의 길이 뭐냐? 음양의 길을 가는데 그게 뭐냐?
만물의 큰 틀이다. 그다음 뭐냐? 변하지 부모다. 모든 게 변화는 변화의 부모가 뭐냐? 바로 음양 변화라는 거야. 그다음 뭐냐? 결정적으로 생살지 못이다. 모두 죽고 사는 게 뭐냐? 바로 이 음양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음과 음지, 양지 소문도요. 아까 양지는 공기가 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차가우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양지에서는 뭡니까? 공기가 데워지니까 이렇게 자, 요거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기운이 위로 뻗치는 양기운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깨가 벌어져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자 장신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하체가 발달해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자, 그래서 이 양은 분열을 하고요, 음은 통일을 한다. 예. 그다음 자, 양지에다가 여기다 제가 얼음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받아가지고 그게 물이 녹죠. 물이 녹죠.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돼서 사라지죠. 아하, 양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무형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막 수증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지면 이슬에서 맺히죠. 더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으로 굳잖아. 아하, 음지라는 건 뭐다? 뭐 된다? 예, 유형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태극기가 바로 이 음과 양이 같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반드시 무형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유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은 유형이죠. 그 동양에서는 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있냐 없냐, 영혼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육신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정신. 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여기 있죠. 이 세상에 남자만 있다.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있다. 인류 멸망이잖아요. 여자만 있다.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것도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흘러야 전기가 들어오듯이 모든 거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동적이고 음은 정적이고 이 양적인 것은 1이라고 하고 음적인 걸 2라고 합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여름에 이 햇볕을 받고 자라는 쌀이 있죠, 그렇죠? 쌀은 한 톨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쌀을 수확하고 나서 가을에 심는 게 뭡니까 옛날에? 뭘 심죠? 보리 심죠. 보리는 겨울에 냉기를 먹고 자라죠. 음기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 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마디가 두 개로 돼 있죠, 그렇죠? 가운데가 나눠져 있잖아요. 말은 통급으로 돼 있죠. 굉장히 동적이죠. 소급은 어떻게 있습니까? 소발급은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은 1이고 음은 2다. 쉽게 말하면 남자하고 여자 생식기도 1과 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동서고금의 미물곤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과 양은 같이 있는데 보면 조개는 겉은 딱딱하죠. 딱딱한 건 뭡니까? 이건 음이거든요. 말랑말랑한 건 양이에요. 우리 음지에 가는 땅은 딱딱하죠. 추운데. 따뜻한 데 가면 흙이 부드럽잖아요. 음과 양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개는 겉이 딱딱하죠. 그럼 반드시 양이 있으니까 안에는 말랑말랑한 게 있거든요. 자, 수박은 겉이 딱딱하죠. 딱 깨보니까 안에는 뭡니까? 맛있는 이게 있죠. 안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생선은 겉은 부들부들한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죠. 복숭아도 겉이 부드러운데 안에는 딱딱한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잘 웃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하면 무서우면 큰일 나거든요. 맞죠? 제가 예전에 고3 때 맨날 그 학생들 의자 빼는 거 있잖아요. 뒤에 앉은 애들. 졸업식 날 뺐다가 3년 동안 뺄 때마다 다 웃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졸업식 하나를 딱 뺐는데 그때는 주먹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이빨이 두 개 들어가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게 원자도 보면 플러스 원자핵이 있으면 겉에는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거를 태극기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양의 생명을 표현하는 게 짝대기로 하나 딱 긋는 거예요. 이거를 효라고 합니다. 효. 이건 양효. 이건 무슨 효요? 음효. 1과 2. 이게 천부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천일 1, 하늘은 1이다. 지일 뭐라고 했습니까? 2. 땅은 2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배울학자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책상이 있고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책상에서 요거는 뭐냐면 양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손을 가지고 아까 보시면 이 효자가 이게 X자 비슷한 게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효인데 이 배울학자 보면 요게 효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효에는 아까 음유와 양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양유와 음양이라는 건 천지잖아요. 우주. 아하. 배움이라는 건 뭐냐? 책상에 앉아서 뭘 공부하는 게 배움이냐? 천지를 공부하는 게 배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릴 때 서당과 뭐부터 배웁니까? 하늘천 따지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소 그려놓고 이게 뭐야? 소. 말 그려놓고 이게 뭐야? 말. 그 천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만물 있죠. 이거를 잘 기억하면 좀 똑똑하다고. 뿔이 천지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아인슈타인도 바로 이 음양의 진리를 알아서 이 상대성 이론을 밝혀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양자 물리학을 이끈 닐스 보어도 뭐라고 했나 바로 그 태극 문장을 그려서 자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AGCT 염색체 구조 있잖아요. 이게 동양의 음양의 분화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8864개 원리대로 여기 보면 그 염색체 배열도 딱 이 8864개 딱 정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태극인데 그냥 태극도 있고 무슨 태극입니까 이거는? 삼태극 있죠. 여러분 삼태극을 쓰는 부채를 중국을 쓸까요? 안 쓸까요? 중국은. 우리는 동양 문화 하면 음양 문화 그러면 다 중국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양은 우리 민족은 이 삼태극까지 썼어요. 그렇죠? 지금 태극은 빨간 거 파란 거 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태극도 쓰죠. 삼태극은 우리나라만 씁니다. 이 삼수문화를 알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음과 양을 조화시키는 존재가 필요하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여기 나와요. 이게 그 동양 철학을 직대상하는 우주변화를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같이 읽고요. 자 우주 삼라만상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질적 두 기운이 지닌 바에 우리 부모님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리고 어느 날 소강기가 있잖아요. 말씀 안 하셔 두 분이. 그럼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한테? 아버지 가서 식사하라고 해라. 그럼 제가 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안 먹는다 해라고 해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지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플러스 기운과 어머니의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죠.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친 게 뭡니까? 그게 토거든요. 음과 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음과 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음과 양이 존재하면서 두질적 이 기운이 죽도록 싸워요. 우주는 맨날. 그렇죠?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이 우주는 뭐냐? 끊임없이 모순하고 대립하는데 뭐냐? 그 과정에서 이 우주는 끊임없이 만물을 창조하면서 영원한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거기까지 알았어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박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 사상이거든요.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천지인 있고 육해공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중성자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생명의 요새 빛도 보면 빨강, 녹색, 파란색 RGB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보면 액체, 기체, 고체 세 가지 상태로 변하고요. 식물도 뿌리, 줄기, 이파리, 사람도 머리, 몸통, 다리, 팔, 다리도 보면 각각 세 마디죠. 그렇죠? 여러분. 맞죠? 손가락도 이게 세 마디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족도 엄마, 아빠, 자식이 있어야 가족이 이루어지고요. 의식주, 짜장도 3분 짜장이 맛있고요.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화장실 가도 재밌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손가락 가지고 세 번 두드립니다. 맞지? 물론 급할 때는 이렇게 두드리죠. 급할 때는. 그런데 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게임도 369, 가위바위보, 3일자, 술도 세 번 이렇게 돌리고 젓가락도 세 번 이렇게 두드리죠. 그 다음 국가도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도 보면 국가도 행정입법, 사법, 3법으로 분리가 되고요. 만세도 3창을 불렀고요.
그리고 3.1 운동 때 33인이 만세를 했고요. 역사도 과거 현재 미래로 펼쳐집니다. 네. 다 삼박자예요. 자, 이거를 이거 오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동양의 이게 바로 음양오행이라는데, 우주라는 것은 집주인데 앞에 우는 어떤 집이고 뒤에 주는 어떤 집이길래 그 같은 집을 반복해내냐, 그렇죠? 그냥 주 그러면 되지. 지구 집주가 집주거든요. 그럼 앞에 이 우는 뭐를 얘기하냐면 동서남북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시간대가 뭐냐면 바로 그게 봄이거든요. 하루 중에는 아침, 그렇죠? 남쪽에 가장 햇볕이 뜨는 때가 뭡니까? 점심이죠. 1년 중에는 여름. 가을에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요. 저녁. 가을. 북쪽이 숨어요. 밤. 이게 추나추도 동서남북.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십자가 나오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우주를 다 그린 거예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 공간도 뭐 8강도 있고 뭐 여기 있는데 왜 동서남북까지만 다 그랬다고 합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여기는 요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여기는 동북쪽이라고 하죠. 다 방위를 얘기할 때 이 네 가지 방위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죠? 뭐 동동북쪽. 여기는 뭡니까? 동남쪽, 서남쪽, 뭐 동동북쪽 막 다 그죠? 동서남북 네 가지 방위 갖고 얘기한다고. 여기 뭡니까? 초봄, 늦봄, 초여름, 그렇죠? 한여름, 늦여름, 초가을, 초가을이란 말 씁니까? 한가을, 늦가을, 초겨울. 자, 제가 다 잘하는데 언어가 좀 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공간과 시간의 질서를 얘기할 때 이 추나추동 네 박자를 갖고 얘기한다. 이게 우주의 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니까 아까 있죠? 두 가지 음양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플러스의 시간대와 마이너스 시간대가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여기 가운데 토가 있어서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빨간 게 쉽게 말하면 낮의 빛이에요. 요거는 어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뭐냐면 하루를 보면 자정이에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뭐가 빨리 온다? 새벽이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 밤이 깊거든요. 요 순간 여기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빛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어둠보다 빛이 많아지죠. 그럼 뭐냐? 아, 아침이구나. 날이 샜구나. 이러는. 그러면 점점 빛이 점점 많아져 가죠. 그러면 낮이구나. 아침, 점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우리가 햇볕이 높이 뜨는 정오가 되면 뭡니까? 가장 밝은 것 같은데 그 순간 뭐냐? 빛이 들어와요. 아, 어둠이 들어와요. 점점 어둠이 들어오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죠. 지금처럼. 그러면 저녁. 그 다음 뭡니까? 밤.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바로 목, 화, 금, 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가운데 이거를 잡아두는 아까 토. 이것을 음양을 구체한 게 뭐다? 오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음양오행이에요. 그러면 음양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목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땅 속에 생명이 있다가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 스프링처럼. 그럼 봄이에요. 여러분, 봄이 왜 봄입니까? 보이니까 봄이에요. 맞죠? 밤에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원래는 안 보여야 정상인데 요즘은 보이죠. 아침에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봄에 싹이 올라오잖아요. 보이니까 봄인데, 자, 여름은 뭐냐면 썸머 막 모든 것이 쭉 올라왔다가 팍 퍼지는 거예요. 가을은 뭐냐? 그 분열되는 게 계속 분열되는 게 아니라 쌓여. 겉을. 그리고 수라는 건 뭐냐면 요 가운데로 모든 것이 다 뭉쳐가지고 씨앗이 남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목이다 그러면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이고 요것도 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철학으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객관화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 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 자, 이걸 기본적인 1부터 10까지 수를 알아야 천부경의 기본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밤에 모든 생명이 고요하게 쉬잖아요. 그렇죠? 1년에 보면, 겨울에 보면 나무에 씨만 남죠. 그렇죠? 그 씨라는 상태라는 게 뭐냐면, 주먹을 한번 이렇게 줘보실래요? 이렇게? 주먹을 꽉 한번 줘보세요.
꽉 쥐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펴고 싶죠. 그 반대로 손가락을 10개를 꽉 펴보세요. 꽉 펴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오므리고 싶죠. 옛날 학교 다닐 때 너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손 들고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죠? 내려오고 싶고. 야, 너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어.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올리고 싶고. 이게 음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음이라는 건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은 분열인데 점점 통일의 극체가니까 꽉 졌죠. 꽉 지니까 뭐하냐? 분열하고 싶은 마음이 대꾸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피죠. 그러면서 막 분열해요. 그러다가 쫙 펴죠. 쫙 펴니까 반대로 뭐 하고 싶습니까? 오므리고 싶죠. 그러니까 우주는 음의 길을 갔다가 양의 길을 갔다가 한 번은 통일됐다가 한 번은 무슨 길을 갔다? 분열을 반복하는데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바로 1이다 이거. 단순히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그 다음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분열 여기 얼음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아침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여기는 막 수많은 게 셀 수 없는 물 분자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여기는 막 세할 수가 없죠. 요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2예요. 2. 네, 2인데요. 찌질 게 없네. 죄송합니다. 찌질 게 없네. 돈밖에 없네. 저 돈밖에 가진 게 돈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기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함인데 이거 하나를 찢어줄게요. 여기 있으면 지금 하나잖아요. 자, 2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몇 개가 됐습니까? 2개죠. 몇 개죠? 자,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수소, 물의 재료라는 뜻이잖아요. 2번이 뭐죠? 2번이 뭐죠? 막 던지시네요. 옛날에 안 해보셨어요? 있으려면 물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누가 죽잖아요? 그럼 생명체 뭡니까?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식어버리죠. 물과 불 기운이 다 빠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음과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야, 화성에 생물체가 사냐 안 사냐를 따질 때 뭐가 있냐를 따집니다. 항상 물이죠. 왜? 태양은 가니까. 물만 있으면 산다 이거. 여기 가면 청도에 무슨 동굴 있습니까? 거기 청도에 와인 동굴 가보셨어요? 와인 동굴 가보면 동굴이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습한데 거기다가 사람 지나다니라고 벽에다 등을 달아놨어요. 그럼 가보세요. 이끼가 파란색, 푸른색 이끼가 끼는데 어디에 주위면 낄까요? 이끼가 전등 주위에만 있어요. 동굴 속에 생명체가 살려면 물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기불을 달아놨죠. 그 전기불 주위에만 있습니다. 왜? 거기 물과 물이 만나니까. 그래서 1과 2가 만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바로 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탄생하려면 뭐냐? 바로 1과 2가 있고 나서 바로 삼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가 나오는데 사 자체가 뭡니까? 이게 생명을 이렇게 딱 싸는 거거든요. 열매를 싸듯이. 자, 그러면 여기 양의 시간대 합이 3과 2죠. 그쵸? 더하니까 얼마죠? 5죠. 음의 시간대 합이 얼마입니까? 5죠. 그래서 5가 토가 돼요. 그래서 여기 1, 2, 3, 4, 5가 이걸 오늘 처음에 잘 모르셔도 되니까 저런 게 있구나. 이게 동양의 구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손가락이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소우주, 이 사계절의 이치가 인간 몸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보세요. 뭐가 가장 깁니까? 이게 봄이에요. 이게 뭐냐면 낮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낮의 길이가 가장 큰 계절이 언제죠? 여름이잖아요. 가운데가 가장 길죠. 그 다음 다시 어떻게 가을 되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새끼손가락이 가장 짧죠. 이렇게 안 되계신 거예요. 조용히 가서 물어보십시오. 병원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봄, 여름 점점 뜨거워져 가죠. 가을로 가는 순간 점점 추워져 가죠. 근데 이것이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을 해야죠.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게 만드는 존재가 뭐냐? 바로 엄지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맞부딪히죠. 맞아요. 요 손가락은 마디가 다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4, 3, 12. 사계절 12달. 그걸 잡아 돌리는 엄지손가락 마디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게 바로 토가 이 5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네가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죠?
야, 네가 여기서 이거야 그러잖아요. 왜? 5가 1, 2, 3, 4를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죠. 그렇죠? 1, 2, 3, 4를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가 1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6이 돼요. 1, 6. 5가 2를 만나면 7이 돼요. 5가 3을 만나면 8이 돼요. 5가 4를 만나면 9가 돼요. 여러분, 리더는 자기 스스로 성숙해야 되죠. 그렇죠? 맞죠? 리더는 고독하잖아요. 책임을 맡으면, 그래서 뭐냐? 5는 스스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 자기가 자기를 비약시켜서 5가 1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 1부터 10이 출현하는 거예요. 1부터 10을 동서남북과 중앙에다가 두 개씩 배치한 게 뭐냐면, 이 우주의 동서남북 중앙의 정신을 수로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배달국 시대 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태극기를 그리신 바로 태우복 씨라는 분이 하도에서 이걸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네. 이게 우주의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6이라는 수가 우리 육각수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뭐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뚜껑으로 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얼음에. 겨울에 꽁꽁 얼어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봄에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뚜껑이 열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팔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뭡니까? 가을에는 뭡니까? 이 팔을 다시 가두는 거예요. 맞죠? 자, 1 플러스 6을 하니까 얼마가 되죠? 자, 그렇죠? 1육수. 이게 이 천부경에 이게 나오거든요. 자, 1육수. 385. 왜 우리나라에 382선이 지나가요? 네. 그 다음에 275. 499. 49를 더하니까 얼마죠? 13일에 무슨 요일이요? 13일에 금요일. 이게 다 사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1과 6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7이죠. 여러분,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자야죠. 그래야 낮에 뭡니까? 열심히 활동할 수가 있죠. 1과 6을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7이 돼요. 아, 사람이 밤에 열심히 푹 잠을 자는 것은 낮에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그쵸? 자, 2 플러스 7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9죠. 열심히 농부가 그 땡볕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뭡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쵸? 자, 4 플러스 9를 하니까 얼마죠? 13이죠. 아하, 농부가 겨울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요. 그쵸? 뭐를 위해서? 봄에 새로 씨 뿌리고 다음날 아침에 힘차게 출근하게 돼요. 그쵸? 자, 3 플러스 8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1이죠. 아, 뭔가 아침 우리가 시작할 때 뭡니까? 요 인생의 씨앗을 맺기 위해서. 우주는 아주 이렇게 천리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봉춘자가 어떻게 되냐면 3과 8을 더한 거죠. 그렇죠? 맞죠? 봉춘자가 3을 하다가 이렇게 8을 쓰잖아요. 그렇죠? 3, 8. 맞죠? 태양이 3, 8 한다. 그렇죠? 동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나무 묵자에다가 날일자를 적었어요. 태양이 목한다. 요거는 태양이 아까 목이 3, 8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오행으로 얘기한 거고 요거는 수로 얘기했단 말이죠. 문자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봄은 보이고 싹이 딱 올라와요. 여름은 이렇게 활짝 확 무성해서 열리죠. 가을은 뭡니까? 가위에 가위 자르는 거예요. 그 수확한 걸 거둔다 이거예요. 겨울은 뭡니까? 나 밥 먹을 뭐 할 틈이 없었어? 밥 먹을 겨를이 없었어. 틈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쉼을 얘기하는 거. 자, 아무튼 아유 끝났죠 지금 시간이. 1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천부경을 해야 되거든요. 자, 아니 이게 다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낙서라는 거예요. 이건 고조선 시대 때 나온 우주 수학 문서고요. 이거는 아까 1부터 10까지를 아까 배치한 바로 이게 하도를 아까 나온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 하도와 낙서의 뿌리가 아까 이 천부경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낙서는 1, 3, 5, 7, 9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양수 있죠. 그쵸? 양수가 각 동서남북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남자가 딱 저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딘가? 2, 4, 6, 8은 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성 중심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과 양이 조화가 됐습니까? 부조화됐습니까? 부조화돼 있죠. 가운데는 무슨 수가 있어요? 5가 있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닫히죠. 그러니까 5는요. 토는 토인데 아까 5와 10토가 있잖아요. 5토는 이 세상을 주지하는 데 뭐냐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오픈을 못 시켜요. 5가 다스리는 조직은 구성원과 이렇게 다 갈등이 있어요. 음과 양이 조화가 안 되니까 남성 중심의 시대예요. 근데 5를 중심으로
9와 1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2죠. 3과 7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2죠. 4와 6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0이고 2와 8을 하니까 얼마예요? 10이죠. 아하, 5를 중심으로 하는데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10을 기다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다치죠. 다섯과 다치다는 어원이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열리죠. 아하, 같은 토지만 오토가 주재하는 세상은 모든 게 갈등이 있고 조화가 안 됐는데 1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구성원 간이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하도예요. 보십시오. 여기는 3과 8이라고 음가양이 있죠. 그렇죠? 아까 4와 9, 2와 7, 1과 6 동서남북의 음가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성숙된 거예요. 여기는 미완성. 쉽게 말하면 봄, 여름의 세상. 이때는 빨간 사과가 안 나오죠. 이건 바로 가을의 성숙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근데 차이가 뭐냐? 여기도 5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5가 있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바로 이 5를 중심으로 다 더하면 10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기다리던 10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뭡니까? 열.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아, 10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조화가 되더라. 자, 그게 이제 이 하도 낙서의 이 깨달음의 원문이 바로 천부경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하도와 낙서다에서 이 그림 도자고요. 이 글서자거든요.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를 옛날에 뭐냐? 임금님만 이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는 곳이 옛날에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 누레가 이렇게 되고요. 자, 자, 천부경은 부자 자체가 이게 드러낼 부자거든요. 천지의 이치를 그대로 드러내준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있는 모든 천지 자연선의 모든 변화가 그 법칙이 이 천부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과 우주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잘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뭐냐? 역사의 태동과 목적,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궁극의 목적지를 또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뭐냐? 그래서 이 10개의 자연 1부터 10까지 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인류의 미래가 펼쳐지냐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처럼 보신 것지만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시작이거든요. 일시무실 해보시죠. 일시무실 뭘로 끝나요? 1종5종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딱 육수가 있어요. 자, 요 깨달음을 좀 드리려고 아까 그 1부터 10까지 좀 시간 이걸 모르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경은 하도와 낙서 공부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손가락이 3마디가 있어야 하나가 작동이 되듯이 천부경은 하도 낙서를 같이 봐야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국, 배달, 조선은 역사는 이거를 3가지 역사를 함께 봐야 돼요.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수가 뭐라고요? 6이에요. 그러니까 81자인데 가운데 6이 있죠. 그럼 이건 41번째 수죠. 그럼 뒤에 40개 수가 더 있겠죠. 그게 딱 중앙이잖아요. 그럼 앞에 40, 뒤에 40, 가운데 6이 있는데 자, 여러분 시작은 1, 끝도 1. 1과 6은 아까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1, 6? 네, 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하, 뭔가 물. 여러분 아까도 인간의 생명에 그러니 물이 다 고갈되면 죽죠. 그렇죠? 어르신 뭐가 원하시네요? 신수, 그 신장의 숙이 물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뭐냐면 이 신수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이 신수가 머리까지 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억력이 팽팽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느 날은 또 분명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나 핸드폰 어디 갔지? 그런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머리에 신수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등이 자꾸 굽어지거든요. 척추에 그 신수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자꾸 굽어져요. 뼈마디가 아프고. 그게 다 신수의 문제인데 바로 이 천부경은 뭐냐? 인간의 뿌리는 쉽게 말하면 1로 시작해서 1로 돌아가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건 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국방. 뿌리로 시작해서 뭘로 돌아가겠습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그럼 씨의 열매가 뭐죠? 씨의 열매. 씨의 목적지가 뭡니까?
열매죠. 그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일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일은 뭐겠습니까? 씨앗. 그럼 그 씨앗이 열매, 모든 씨앗이 열매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환단국의 대한사관으로 인간은 뭐냐? 모든 인간은 천지의 생명을 다 똑같이 받고 태어났어요. 100% 똑같이. 조금 못생겨도 똑같아요. 조금 키가 좀 작아도 똑같아요. 내가 다리 한쪽이 없어서 똑같아요. 내가 피부가 좀 안 좋고 지금 배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 씨앗이 있는데 누가 뭐냐? 그 씨앗의 생명을 발현해가지고 열매가 된 인간을 뭐냐? 테일이라고 하고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 천지를 담는데요. 쉽게 말하면 환단고기는 뭐냐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쵸? 아우, 너 요즘 너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야, 니네 집 가니까 정말 화나더라. 야, 니네 집에 가니까 정말 분위기도 밝고 정말 좋더라. 야, 니네 나라는 정말 밝은 사회더라. 모든 분야의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면 궁극의 밝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밝은데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밝고 뭐 해야 됩니까? 단단해야죠. 그게 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그 천지와의 생명을 회복해가지고 환하고 단단해지는 게 뭐냐면 궁극의 목적이다. 그 환하고 단단해지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은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궁극에 자기에 들어있는 그 광명의 씨앗을 다 회복해가지고 다 밝은 인간이고 밝고 단단한 강건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잘 가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밝고 강강해요. 정의롭고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하고 도덕적이고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게 바로 환단인데 중앙은 뭐냐? 유기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 현실적으로 뭐냐? 그게 아까 저 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이에요. 현실적으로. 자, 또 빨리 가볼게요. 자, 6의 문제인데 자, 이게 아까 상경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시무시 석상금 무진보. 해보시죠. 일시무시 석상금 무진보.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일적식거 무게화상. 오늘 상경만 해도 사실은 여기서 큰 비밀을 알고 가시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뭐냐면 자, 상경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일시 한일자 시작할 시자 하나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냐? 그 1은 무에서 시작된 1이라는 거예요. 1 전에 어떤 수가 있죠? 1 전에 0이 있죠. 0이라는 수가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0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0에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0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잠들면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잠들어 있는 상태가 뭐냐? 0이에요. 그 우주가 과학에서 빅뱅이 될 때 하나의 우주 안에서 빵 터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일시예요. 우주가 어떤 하나의 우주 아주 바늘구멍도 작은 이게서 빵 터졌다고 하는데 그게 일시인데 그러면 그 우주 안은 처음에 어디냐? 바로 무에서 시작된 1이다.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1은 시작인데 이건 뿌리죠. 뭔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나무 목자에다가 도끼 근자예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쪼개를 석자죠. 그렇죠? 나무에다 도끼니까. 쪼개졌어요. 몇 가지로요? 3가지로. 3가지 지극한 거로 쪼개졌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궁극의 존재가 뭐냐? 하늘과 땅과 누구다?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거예요. 1만 년 전에 자 보시죠. 일시무시 석상구 무진보 천일일 지일 인일상 5초도 안 걸렸죠? 일시무시 석상구 무진보 일시무시 석상구 무진보 천일일 지일 인일상 딱 하면 여러분 5초 안 걸렸는데 이게요. 서양 철학을 그냥 사망선고를 내리고 서양은 하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위대하고요. 땅은 덜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서양 철학. 그래서 그 사람 맨날 천국만 얘기해요. 하늘은 위대하고 땅은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가지씩. 그 다음 뭡니까? 인간을 또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주의 그 1이라는 것이 뭐냐? 무진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1이 3가지 지극함으로 쪼개졌는데 그렇다고 그 뿌리, 근본 뿌리가 생명은 고갈되지 않는다. 여기서 1이라는 건 뿌리구나.
이라고 이거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의 생명이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드러나는데 뭐냐? 보십시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에도 그 생명이 100%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땅에도 그 생명이 100%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그 생명이 100%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가 뿌리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요 한일자가 뿌리거든요. 요 뿌리는 하나죠. 그럼 님을 붙여요. 뿌리인지 하나에도 님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일일, 지일이, 인일사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일은 양, 이는 그 음과 양,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내가 나왔듯이 하늘과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은 천지 생명이 부부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이 태어나죠. 그 만물 중에 영장을 누구라고 합니까? 인간이 나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 하늘은 1, 아버지다. 땅은 2, 어머니다. 인간은 1과 2,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나오는 자식이다. 이렇게 우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처음에 하늘과 땅과 인간이 나오고 하늘과 땅의 본질은 뭐고 인간의 본질은 뭐고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를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의아하실 거예요. 뭐냐면 그래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 하늘 위대하지 땅도 위대하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아까 뭡니까? 천지의 생명이 똑같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 씨앗이. 누군가는 그거를 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죽는다 이거. 그럼 뭡니까? 여러분 봄에 사과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름에 그 푸르른 따뜻한 사과가 피죠. 열리죠. 하지만 그 사과는 가을이 되면 빨간 사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과는 태풍 불어서 떨어지는 사과도 있고 그렇죠? 병충해를 없는 사과도 있고 가을이 가서 정말 빨개지는 사과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과 씨앗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사과는 언제 빨개져요? 가을에 빨개지듯이 그 다음 일적 시기가 뭐냐면 그 사과가 빨개진 것처럼 인간이 정말로 그런 빨간 사과처럼 인간이 성숙하는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옷 따뜻하게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좀 깨입으셨잖아요. 왜 깨우셨죠? 왜 춥죠? 겨울이니까. 아까 봄, 여름, 가을 우주의 사박자의 변화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왜 이렇게 빙하의 13만 년 주기를 얘기를 했냐면 아하 인간의 이 문명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하는 우주의 큰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 소식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이 6을 거쳐서 1로 가는데요. 자, 자 이거 넘어가고요. 이게 처음에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될 때 이게 무자예요. 무자. 없을 무자. 이게 무자가 뭐냐면 가보니까 무슨 자 같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렁치렁 옛날 무당들 있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춤출 무자 있죠. 그렇죠? 춤을 추는 거예요. 무당이.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다시 보면 또 이게 화살촉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 안에는 삼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보세요. 1에서 시작됐는데 1은 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0에서. 그렇죠? 무에서 1이 나오고 1이 3가지 근거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이 무 안에 3이 숨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 문자로 기록될 때도 이 무자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춤출 무자예요. 이게 사람이 춤을 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의식이 사라지면서 천지와 하나 되는 그 의식이 원래 춤을 추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삼수는 바로 우주의 중심수다. 이게 피타고라스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원래 천부경 깨달음에서 나간 거예요. 실제 피타고라스가 이 중국까지 와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지극한 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인데 오늘 천부경과 태일 문화인데 바로 그 태일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천일, 지일, 인일인데 자 보십시오. 사람이 코가 2개가 있고 입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제가 이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 맞고 입 맞고 몇 분 있으면 되죠?
안 해보셨죠? 딱 맞고 있으면 사람이 한 3분, 5분 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러면 이 코로는 뭐냐면 바로 하늘의 아까 하늘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양, 그렇죠? 그래서 코로는 바로 하늘의 기운을 마시죠. 무형의 기운, 그렇죠? 입으로는 바로 유형의 입으로는 다 만질 수 있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걸 먹잖아. 땅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뭐 햄버거라도 그 재료는 처음에 땅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딱 여기를 막아버리면 죽죠. 그게 뭐냐? 천지는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분에 뿌리가 안 보인다고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듯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천지와의 이 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인돌 가면 이게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이렇게 무식하게 돌을 저렇게 썼다고. 우가우가.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이 큰 돌을 하나를 대고 거기다 큰 돌을 2개를 냈냐 이거예요. 바로 하늘은 1이거든요. 땅은 2거든요. 2분은 뭐냐?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삶을 산 대인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의 원리로 그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존재에서 여기서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는 이렇게 묻은 거죠. 여기다가. 이 고인돌의 정신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광명으로 얘기할 때는 천지인을 환단한이다. 수로 얘기할 때는 1, 2, 3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릴 때는 획이 몇 개입니까, 이게? 한 획이죠. 요거는 획이 몇 개죠? 땅은 사각형으로 표현한다. 획이 몇 개입니까? 근데 여자는 아까 2개가 하나라고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 2개가 돼요. 그래서 사각형은 2 플러스 1을 해도 4가 되고 2 곱하기 1을 해도 4가 돼요. 그래서 사각형은 2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혹은 1의 정신, 2의 정신. 1과 1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3. 사람을 뭐냐? 정삼각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방과 1, 2, 3, 환단한 이렇게 아주 우리 조상님들은 천지인의 이 원리를 너무 쉽게 한 글자로 기하학의 원리로 수학의 원리로 이런 광명의 원리로 다 설명을 했다. 그때 하늘도 뿌리가 다 들어가 있고 땅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왜 인이라고 하지 않고 태이라고 했냐? 여러분, 자식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뭐를 이루어주는 존재예요? 꿈을 이루는 존재죠. 그래서 뭐냐? 태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크게 하나 된다. 누구와? 천지 부모와. 천지 부모와 크게 하나 된 존재다. 내 안에 들어있지만 그걸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깨달아서 자기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그걸 회복하면 뭐냐? 그 존재는 크게 천지 뿌리와 하나 된 존재다 해서 테일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는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묵지바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이깁니까? 이게 묵이죠. 여기 사각형. 모든 걸 아버지 생명을 딱 쌓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반드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가 뭡니까? 여자들이 남자한테 아니 원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는 누구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어머니한테 누구냐면 여기 쪽에 이렇게 인간. 그러니까 자식은 반드시 누구한테 져야 된다? 어머니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뭐냐? 어머니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자식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이게 가장 정형화된 거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가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네가 남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네가 엄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왜? 그거는 노예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어머니가 그대로 뜻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노예처럼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뭐냐면 이 자식이 누구를 이깁니까? 아버지를 이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씨를 뿌렸죠.
그 씨의 열매가 누구다? 사과 씨의 열매가 사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과는 결국 뭐니까 사과 씨의 꿈을 이루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찌가 빠를 이기는 게 뭐냐면 태군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 원리로 이 4,400년 전에 다문 할아버지가 이거 보세요. 괴 중에 있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어머니가 위에가 있죠. 아버지가 밑에 있어요. 아버지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는 양이기 때문에 양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양지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천지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남성 상위 시대는 뭐냐? 맨날 부조화돼. 그게 바로 오가 주지하는 세상이에요. 실이 주지하는 세상은 뭐냐?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냐? 어머니가 위에 있어요. 그럼 어머니 기운 밑으로 내려오죠. 음기운이. 아버지 기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소통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괴에서 64개 중에서 무슨 괴? 지천? 태평하다가 여기서 보거든. 4,400년 전에 다문 할아버지가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런 재단을 만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태백산에도 가보면 이렇게 있고요. 둥그런 안에 네모난. 이게 한글도 뭐냐면 왜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냐면 자음도 모음도 보면 이게 천지인이고요. 자음도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원방과 여기서 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이게 다 이렇게 원방과가 원리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천지인의 원리를 만드니까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한당고기에 그 문화 있잖아요. 그죠? 문화가 아까 이쪽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보면 뭐가 있냐면 하늘에 제사 지는 제단을 이렇게 둥글게 쌓았어요. 그리고 무덤은 정사각으로 쌓았거든요. 완전한 환단고기의 환단 문화에 완전한 유적이 나온 게 바로 이 홍사문화거든요. 그럼 아까 원방에서 뭐가 없습니까 지금? 각이 없죠. 그 옆에 사각이 나오는데 여신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가부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메디테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천지의 그 생명을 안에서 열매를 발현하게 되는 뭐냐? 메디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존재를 테이라고 한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여기 하나 일적식권 해야 되니까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공간도 네 박자, 시간도 네 박자인데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냐? 바로 자기의 뿔이 천지 시간의 질서가 네 박자로 가기 때문에 그 네 개를 볼 줄 안다 해가지고 이게 물론 사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자로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어원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네 개를 볼랍자 볼 줄 아는 게 사람이구나. 네 개를 볼 줄 알으면 자기 뿌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죄자가 넉사자다 아니미자다. 자, 그러면 요 소식인데요. 요 소식이 뭐냐면 인간이 그러면 언제 진짜 인간이 정말 천지의 그런 꿈을 이루는 그런 가을의 세상이 오냐. 이 소식이 바로 일적시간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1을 말씀드렸어요. 1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꽉 해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한다고 했습니까? 피고 싶죠? 그럼 다시 보세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 컵이 있는데 이거를 높이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최대한 내려야 되죠. 최대한 이렇게 내리고 개구리가 이렇게 움츠린 상태가 뭐다? 숫자로 말하면 1이에요. 이렇게 던졌죠? 여러분 던졌잖아요. 얘가 확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던가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꽉 찬 상태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가다가 멈췄죠. 살짝. 그러다가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 요게 바로 1과 10이라는 건 뭐냐면 10은 뭐냐면 아까 쫙 폈잖아. 10개죠. 손가락이. 1의 마음이 뭐가 됐다? 1은 아까 최고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분열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쫙 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다 나왔죠? 쫙 폈죠? 딱 펴고 나니까 뭡니까? 더 이상 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 1의 마음이 뭐가 됐다? 제로가 됐다. 그게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이 되면 뭐 하고 싶겠습니까? 다시 그럼. 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다음 뭐 하고 싶겠어요? 오므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로 분열되어 있지만 이건 통일의 시초다. 그래서
일적 시가라는 얘기는 자 이거와 같아요. 자 투파 선수가 요 1은 뭐냐? 최대한 힘을 축적하고 있죠. 그럼 2, 3, 4, 5, 6, 7, 8 쭉 올라가요. 10이 되죠. 그렇죠? 뭡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딱 여기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여기 10이. 자 이것이 아까 북방 169, 275, 385, 490, 50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노사다무스라는 예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천부경을 하면 노사다무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주를 바라보는 이 법칙을 내가 눈을 뜨는 거거든요. 1999년 7월 달에 종말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1990년대 초반에 중학교 때 이 책을 보면서 그때 종말 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군대 가더라고요. 근데 안 왔잖아요. 근데 원래 1999년에 7월이란 말은 이게 원래 불어로 되어 있는데 1999년에 7월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9와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 놓은 거예요. 9라는 건 뭡니까? 10이 되기 전 수죠. 그렇죠? 가장 분열된 숫자죠. 그렇죠? 그 다음 7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불기후 그렇죠? 여름. 그러니까 9와 7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분열의 극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뭔가 변화가 온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계절의 원리를 보면 여름철에 분열이 가장 더울 때 있죠. 그렇죠? 그 어느 그 문명의 전환점의 그 시간대를 노사스가 원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그래서 이 10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이라고. 그래서 아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쳤다가 토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올라가는 건 플러스, 내려가는 건 뭐예요? 이건 양극, 이건 음극, 그럼 이건 무슨 극이 됐습니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니까 그게 무극이에요. 무극. 자, 무극. 자, 그래서 있잖아요. 예,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욕할 때 열 플러스 세 플러스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하냐? 그 다음 뭐냐면 보병문 복음서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보면 G.O.D. C는 이 자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드. A, B, C, D, E, F, G, H, I, J거든요. 하나님은 뭐냐면 10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불교의 화엄경에도 20표 무진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진본. 그 근본이 다하지 않는 영원한 이 우주의 뿌리는 뭐냐? 10으로 표시한다. 그 10이 뭐냐? 모든 종교나 어떤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궁극의 우주의 어떤 그 궁극의 뿌리 있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아니면 철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자다. 궁극의 어떤 절대자다. 그거를 10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넘어가고 이거 다음에 오시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임금님 대례복에만 이 버그마자가 들어가냐? 이거는 임금님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0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일반 평민이 딱 한 번 쓸 수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거를 제일 앞에 흔들면서 갑니다. 왜? 이때는 임금님 대접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9번째, 8번이 변해가지고 지금 19번째 나라가 있거든요. 그럼 남북이 통일되면 몇 번째 나라 됩니까? 10번째 나라가 죠. 그 10번째 나라를 열려고 했던 게 뭐냐? 바로 놀랍게도 일제시대 때 정읍에서 바로 궁전이 뭡니까? 11전이에요. 아까 뭡니까? 1은 10으로 가려고 하고 10이 되는 순간 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1로 오죠. 그렇죠? 여러분 손 들고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내리고 싶고 내리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올리고 싶잖아요. 1은 10으로 갔다가 10이 되는 순간 뭘로 돌아온다? 근본 1로 돌아온다. 바로 그 10이 출현하고 나서 오는 세상이 바로 가을의 세상입니다. 모든 게 성숙된 그 세상을 여는 궁전을 졌어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보청교인데 일본의 잡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청교를 믿지 않았으면 조선민족이 아니다. 이 김자진 장군이 보청교에서 군자금을 얻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요걸 보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강원도에 있는 이 경찰서에서 그 보청교인들이 바로 이 태을주라고 하는 그 태일이 대비한 수행법, 그 내 안에 있는 광명을 회복하기 바로 이 태을주라는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 보청교인들을 태을교도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이거를 모르냐?
여러분 여기에 역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왜 태을교도를 이게 그때 경찰도 문서예요. 가운데 남아있는 국권을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 고청교도. 우리 역사 문화를 부르짖었다. 그래서 일본 여기 보면 요거는 뭐냐면요. 김천 법원이에요. 여기 옆에 김천 있죠. 김천 법원에서 뭐냐? 그 태일주의 훈과 치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훈치교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라. 왜냐하면 바로 이 태을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아까 태일, 우리 문화의 궁극의 인간관,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아도 얘기했던 그 가치관을 복원해가지고 진정한 가을의 10번째 나라를 열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본청교의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자, 시간이 관련된 자, 마무리를, 시간이, 예, 5시 2분 됐거든요. 자,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더, 예,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천부경이 아까 일시무실로 시작했는데 뭘로 끝나고 그랬습니까? 일조 무종일로 끝나죠. 그 뭐냐면 궁극의 일은 뭐냐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의 열매에서 우주가 맞춰지는데 그 일은 뭐냐? 바로 궁극의 열매 맺는 인간은 바로 그 태일의 인간을 태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그 태일이 우주의 목적지인데 그것은 뭐냐? 무에서 마치는 일이다. 아까 여기서 말하는 무라는 건 뭐냐? 아까 무슨 극? 바로 10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제가 사실 오늘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천부경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무에서 10에서 신무국에서 마치는 일이다. 그 신무국의 세상을 열려고 했던 게 바로 100년 전에 바로 이 동아 고청교의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이 서양의 학자들이 이 역사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앞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요. 아까 자아폭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인류가 필연적으로 자멸을 하게 소용돌이 쳐가지고 뭐냐 핵전쟁이 돼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파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천부경을 알면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맞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파멸이 아니라는 건 뭐냐? 타락 정신의 승리이다. 과거의 황금 시대로 돌아간다. 여러분 봄에 콩을 심으면 가을에 뭐가 열립니까? 콩이 열리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원을 한 바퀴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도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 수천 년 만에 다시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이치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봄, 여름의 분열의 이런 과정에서 가을이 될 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가을의 성숙의 시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서양의 학자들도 그 원리를 이해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할 뿐이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을 얻는 최종적 참여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다. 새로운 열매 속으로 가고 있다는 그게 바로 이 테일 문화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 물질 문화의 극치에 오니까 이 서양에서 미국 사람 10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메디테이션 합니다. 아까 홍산 여신상처럼. 왜? 뭔가 이런 이 내면에 대한 이 간절함이 이렇게 폭발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학에서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무국이란 말을 접해보시라고 확연하게 알더라고 말씀드렸는데 동학에 이 소식이 뭐라 나왔냐면 망고에 없는 무국의 대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 무국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모르면. 그래서 궁극의 무국된 소식이 바로 아까 천궁에서 말한 바로 일적식 거고 바로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38선을 기준으로 요 북쪽 있죠? 여기 무슨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그죠? 밑은 어떻게 되죠?
자본주의죠. 그 옆에서 여기 편드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 대륙이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여기는 뭡니까? 자본주의 해양 세력이죠. 그죠? 유럽에서 자유와 평등과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 동서양으로 이렇게 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쪽 대륙을 통해 가지고 평등 사상이 와가지고 사회주의가 꼽히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이 38선 위까지 올라왔거든요. 하나가 뭡니까? 자유. 능력대로 먹자.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38선 밑에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서문화가 여기 와서 힘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육자회담을 하는 것이 뭐냐?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어떤 큰 전환점, 문명이 크게 전환하는 바로 그 일적시거의 그 소식에 아주 그 중심부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다. 그런 두리뭉실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능력이 좋으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들어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